이 문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출력되도록 그냥 숨쉬다라는 메서드를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죠. 숨쉬다라는 기능을 중복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물 클래스 없다고 생각하고 풀어보려면 필요한 게 뭐죠? 사람 클래스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 클래스를 가지고 사람 객체 하나 만들어서 연결하고 연결된 변수 안에 있는 리모컨 눌러서 숨쉬다라는 걸 실행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실행하면 숨쉬다 잘 나옵니다. 문제없이. 그런데 자, 조건 기능이 중복됐죠? 근데 클래스 사람, 클래스 동물 서로 다른 클래스인데 이렇게 숨쉬다라는 걸 두 번 쓴 걸 가지고 중복이라고 봐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이상하죠? 어, 이렇게 한번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사람이라는 종, 이거를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면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동물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맞다고 할 수 있나요? 사람은 동물이다가 되지만 동물은 사람이다. 똑같이 될까요? 안 되죠. 모든 동물이 사람은 아니니까. 그리고 모든 동물은 숨을 쉴 수가 있죠. 그래서 숨쉬다라는 기능이 있는 거고. 만약에 모든 사람이 동물이라면 당연히 숨쉬다라는 이런 기능은 가지고 있겠죠. 그래가지고 사람도 동물이니까 이 숨쉬다라는 기능이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빼버리면 이렇게 뺀 순간에 이 사람한테는 숨쉬다라는 기능이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은 동물이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상태의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익스텐즈 동물이라고 쓴다면 숨쉬다라는 기능이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문제없이 잘 돌아갑니다. 여기서 나온 이 익스텐즈라는 시스템 키워드는 상속입니다. 상속. 상속세 할 때 상속이랑 같은 말이고요. 그러면 상속을 하되 아무거나 상속해서는 안 되겠죠. 상속해도 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익스텐드 대신에 is라는 거 이걸로 교체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람은 동물이다. 맞는 말이죠? 상속이라는 거는 맥락상으로 맞는 말일 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안 되는 건 아닌데 안 되는 건 아닌데 익스텐즈 대신에 is로 바꿔보면 동물은 사람이다 라고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돌아가긴 해요. 어. 그래서 익스텐즈 뭐 하면은 익스텐즈 앞에 나와 있는 이 클래스 이름이 익스텐즈 뒤에 있는 클래스 이름으로부터 얘가 가지고 있는 거를 전부 다 물려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속의 개념이고, 이게 왜 틀렸는지 조금 더 클래스를 좀 더 추가해 보자면, 강아지라는 클래스, 얘도 이제 강아지도 생명이니까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기능을 중복하지 않고 숨쉬다라는 걸 쓸 수 있으려면 사람의 상속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숨쉬는 거 되는데 문제점이 보이죠? 강아지도 숨을 쉴 수 있는데 익스텐즈 대신에 이즈로 바꿔놓고 보세요. 강아지는 사람이다가 되죠. 강아지는 개죠. 어, 얘는 이제 개라는 객과 동물이고, 그래서 이렇게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걸 A/B 테스트라고 합니다. A/B 테스트. 자, 그러면 다시 동물의 상속을 받게 해놓고 자, 동물의 상속을 받게 했습니다. 이때가 더 맞는 상황이죠. 똑같이 숨쉬다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게 더 맞는 거죠. 강아지는 동물이다. 맞는 말이고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 이 동물이라는 게 사람이나 강아지의 상위 개념이 되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은 동물이라는 범주 안에 사람과 강아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이 상태로 이렇게 해도 문제는 잘 풀리죠. 왜냐면 사람 안에 숨쉬다라는 기능이 있기만 하면 되니까. 어, 그래서 이거는 자바에서 그 중복을 줄이기 위해서 왜냐면 자바가 중복을 줄이기 위해서 설계가 됐으니까 자바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자바 말고도 다른 뭐 객체지향 언어 다른 객체지향 언어에서도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거를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았을 때 인헤리터라고 하나 돼 있죠. 상속해주는 주체가 부모 클래스예요. 부모 클래스. 상속을 받는 거는 자식 클래스. 부모 자식으로 다른 언어에서도 상속을 다룰 때 많이 사용합니다. 어, 중복을 줄이려고 해요. 그러면 사람 클래스 안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도 실행했을 때 잘 되는 이유는
사람 클래스가 이미 숨쉬다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클래스 내부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비어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런 겁니다. 동물 클래스가 하나 있고요. 사람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동물 클래스 안에는 숨쉬다라는 기능이 있죠. 네, 이렇게 하면 뭘까요? 사람 클래스 안에도 숨쉬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중복이죠. 익스텐즈 해주기 전입니다. 이렇게 중복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중복된 거를 지울 거예요. 이 상태는 지금 사람 클래스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속을 해주게 되면은 상속을 하게 되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면 이게 아니라 존재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이 지금 부모에서 자식 쪽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는 자식에서 부모 방향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둘 다 맞는 건데 왜 맞냐면 그 이산수학에서 나온 겁니다. 명제 부분인데 수업에서는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더 알아보기 쉬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속관계가 형성되면 이 메서드가 없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물려받았으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 클래스 안에 숨쉬다라는 메서드가 몇 개 있을까요? 메서드, 숨쉬다라는 메서드 말고 가지고 있는 메서드의 총 개수. 두 개입니다, 두 개. 이 상태랑 이 상태랑 확실하게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점으로 차이가 나니까 그냥 느낌표로 한번 사람 클래스 안에 있는 거는 숨쉬다 하고 느낌표가 있어요. 그럼 사람 클래스 안에는 이런 상태로 메서드가 존재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름은 같되 기능이 다른 것 뿐이죠. 자, 그러면 사람이 숨을 쉰다고 했을 때 어떻게 쉴까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1번과 2번. 2번은
느낌표 붙어 있는 거 1번은 온점,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고, 실행해 보면 사람이 숨쉰 거는 느낌표가 붙어서 나오죠. 얘가 실행됐다는 거예요. 자식의 개성이 생긴 겁니다. 상속을 아무리 부모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대로, 그러니까 부모한테 받은 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식이. 그렇지만 메서드 이름은 동일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 메서드 오버라이딩,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기능을 다시 정의해서 사용하는 게 메서드 오버라이딩입니다. 이것도 재정의한 거예요. 부모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지만 자식은 아무것도 없는 거로 재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실행했을 때 안 나오고요. 하나 더.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쭉 만들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만든 클래스가 상속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사람도 포함해가지고 상속을 안 받으려고 한다면 숨쉬다라는 기능을 쓰려면 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써줘야 됩니다. 상속이 없을 경우에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이런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숨쉬다라는 버튼을 누르게 했어요. 근데 숨쉬다 점 동물로부터 동물이랑 똑같은 거 말고 다르게 숨을 쉰다. 뭐 사람은 느낌표, 뭐 강아지는 골뱅이, 고양이는 뭐 샵으로 이렇게 숨을 쉰다고 하면은 다 일일이 바꿔줘야 되고 아니면 똑같이 숨을 쉰다고 하면은 다 일일이 바꿔줘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어요. 음. 그러면 지금 설계도는 3개뿐이니까 그 3번 바꿔주면 되는데 동물 종이 되게 많죠? 강아지, 고양이, 뭐 오리, 그리고 거위 뭐 이런 동물들이 전부 다 숨을 쉰다고 했을 때 바꾸려고 하면은 그 수만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 상속을 받아 놓으면 여기만 바꿔도 되는 거죠. 부모 쪽만. 왜냐면 부모가 가진 기능을 그대로 다 물려받을 거니까. 그래서 이게 상속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꽤 중요한 개념인데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 상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연습을 하기 위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고요. 오리 시뮬레이션 문제.
설명을 드리자면 1부터 8까지 순서대로 하면 돼요. 문제를 보자면 상황 설명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선임이 만들어 놓은 코드가 이런 상태고 여기서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요구사항에 맞춰서 쓰면 돼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충족했다.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에는 전 상황에 대한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요구사항은 계속 이렇게 늘어날 거고 뭐 요구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니까 만족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 시뮬레이션 문제 상소 개념을 바탕으로 풀면 돼요.